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김다인입니다. 저는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 2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진원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과학이고요. 물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학년 3반 담임 김현수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생 시절에 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도 했고, 가장 롤모델로 삼기 쉬운 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어에 흥미가 있고, 선생님들의 멋진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진로를 잡게 된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사실 뭐 좋은 선생님도 조금 떠오르긴 하지만 나쁜 기억이 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시절에 저에게 체벌을 하셨던, 그러니까 좀 다소 억울한 이유로 체벌을 하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던 학생이어가지고 학생들과 자주 노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과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자주 보였었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항상 실험이라든지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친했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운 좋게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친구랑 같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온 거예요. 그날따라 또 버스도 늦어서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이제 손바닥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맞겠구나 이렇게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기 손바닥으로 저의 손을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 5대를 때리시고는 너가 지각한 데에는 선생님의 잘못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손에 핸드크림 이렇게 발라주셨거든요. 그 선생님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과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연구원 또는 과학 쪽을 전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학 선생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전공을 해서 연극영화로 대학교를 간 다음 나 무조건 배우를 해야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오롯이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도 계속 배우고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제가 고3 반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제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배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지지 못하는 그 나이대만의 에너지?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결심한 배우를 하는 것만큼 행복한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교생 때 친구들이랑은 자주 연락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선택하는 일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연기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예고로 가고 싶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인문계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연기학원에 가고 싶다, 연기학원 보내달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연기가 더 좋아지고 스스로 더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연기를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실 임용고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엄청 많은 데다가 되게 뽑는 인원이 적기도 했고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투명함이 가장 교사를 준비하는데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범대를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 보냈습니다. 혼자 보내면서 약간 외로움이 많이 쌓이겠죠. 그 외로움을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진짜 저는 연기를 한다고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 기간에 막 이렇게 밤새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항상 성실한 학생이긴 했지만 이게 의자에 엄청 오랜 시간을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못 가고 독서실에서 그렇게 공부한 게 힘이 들었지만 그 교생 때 아이디랑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앞에 붙여놓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네요. 학생 시절일 때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다채로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들도 처리할 게 많았고 선생님들이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훨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거기서 조금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선생님은 슈퍼맨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든 전부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었었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로는 선생님도 사람이구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학생들이 어떤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행정적인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아이들이 내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해 성향을 가져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걸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학급에도 다양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도 엄청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맞춰가지고 잘 해주고 싶은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안 맞는 아이들도 있는 거를 느꼈어요. 사랑해 얘들아. 나 너무 제2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P의 성향의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느꼈다. J예요? 나 J더라. 바뀌었더라. 내가 MDI가 바뀌었어. 원래 ESTJ였거든? 근데 INTJ로 바뀌었습니다. 넌 Yes. ENFP. 넌 ENFP의 향기가 난다. 맞아요. 맞아? 저 이해가 돼요. 오, 근데 나 진짜 그런 거 진짜 잘 맞추거든. 직업의 장단점? 장점. 방학이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방학 동안에는 학교를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수를 하면서 자유롭게 다양한 곳을 가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과학 교과를 맡고 있으므로 과학관이라든지 환경, 생태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방학 동안에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에서는 겪을 수 없는 방학 동안만의 경험을 교사들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업무량이 많다? 일단 학생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겪는 감정 소모가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학생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에서 감정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업무. 학생들이 모르는 선생님들만의 업무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업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가 10이라고 한다면 업무량이 한 90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장점은 일단 학교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동료 선생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다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기적인 분들보다 이타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동료들과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 제가 밖에 나갔을 때 항상 어른들이랑 만약에 일을 했다면 어른들과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추억도 쌓고 이런 것들, 뭐 축제 이런 것도 있고 체험학습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걸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 여행 잠깐이라도 뭐 2박 3일 이렇게라도 잠깐 여행 다녀올 수 있는 거, 이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단점은 제가 죄인데요. 그 하루를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1교시 때 뭘 하고 2, 3교시 때 수업을 하고 3교시 때 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일이 터지면 이렇게 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이들이 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오늘 아파가지고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땐 힘이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은 사실 학생이 주는 기쁨이 가장 크죠. 뭔가 수업을 했는데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주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설명했을 때 이해된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아니면은 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학생이 있다든가, 뭔가 내가 학생들한테 노력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깜짝 이벤트 같은 거 해줬을 때, 또는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라고 얘기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낄 땐 아무래도 뭐 애들이 잘 되는 거죠. 학교 오기 싫거나 뭐 힘들었던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느끼는 것 같고, 애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 쌤은 뭔가 이 친구에게 내 온 진심을 다해서 100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10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5도 안 돌아올 때, 내가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 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 후회는 안 하고, 그냥 아쉬운 게 있다면 연기를 할 기회가 조금 사라진 거. 후회한다고 후회는 글쎄요. 원래 저는 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 그리고 전문 교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과 연력학 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되면서 그런 전문 교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더 하지 못했던 점은 후회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원격 수업이라는 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뭔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사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 둘째로 나눠야겠네요. 첫째, 학생들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학생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생의 얼굴이 그냥 학생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생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게 아쉽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있겠죠. 그 행사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운 거는 학교에 와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학교잖아요. 저희가 촬영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줄어든 거, 그리고 아이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지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다 좋을 순 없겠죠. 근데 어렵고 힘든 점 사이에서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줄어든 거에 대한 아쉬움과 핸드폰, 컴퓨터 게임, 혼자 뭔가를 하는 활동, 이런 게 취미인 친구들이 늘어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상하네. 인상 깊었던 친구. 저한테 지구인이세요? 라고 물어봤던 친구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면은 또 인상적이네요. 인상 깊은 학생이 아니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고 말해야겠네요. 현재도 지금 연락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때는 물리를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지금 지구과학 사범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다니고 있고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오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술 한번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은 그래도 내가 영향을 끼쳐서 교사가 되고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은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친 뒤 집에서는 보통 힘들어서 늘어져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의욕이 떨어져 있고요. 그 의욕이 활활 불타오르는 날에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운동하고 또 뭐 반신욕하고 뭐 좋은 입욕제, 향 좋은 입욕제 이런 걸로 반신욕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재밌는 소설, 책 읽으면서 감성 타임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인들, 친구들 만나서 함께 자리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그냥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게임합니다. 요즘 잘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을 예전엔 많이 했지만 요즘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계속 테니스를 배웠었고요. 최근에는 헬스를 하고요.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녀요. 코로나 때는 뭐 잘 못 갔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이렇게 차 타고 산, 들, 바다 뭐 이런, 저는 하플보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걷고 카페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다시 뭐 집에 오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아니면 이 아니에요? 사람 없는데 좋아한다니까? 갑자기 막 또 진지해지려니까 또 이게 또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네. 진지함을 조금 빼야 돼. 우리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 친구들 사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도 함께 겪어왔고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겪으면서 또 11월이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있던 의욕도 사라지고 뭐 이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잘 함께 다독이면서 견뎌 나갔으면 좋겠고 또 분명 좋은 추억들로 자리 잡게 될 테니까 이 학교에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여러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해도 돼. 강남 영상 미디어고 학생들 일반교과, 과학교과 할 때는 항상 자는 학생들, 하지만 영상 찍을 때는 언제나 눈이 빛나는 학생들,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기 꿈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그 꽃은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더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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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영이의 갑작스러운 어떤 부름에 응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심도 있는 질문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구성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학생들 앞에서 어떤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어른스러운 면모만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좀 기분이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친근해진 느낌?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더 잘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자 하영이한테도 성공할 거예요. 괜찮을 거야.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재밌었어.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준 하영이에게 박수를. 다 끝났니? 수고했어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네? 다시요? 저기 다. 공간에 가서 걷고 뭐 왜? 잠시만요. 배터리 없다. 메모리 부족이라는데?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학교 자랑. 우리 학교는 일단 선생님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장비들도 많고 이번에 이제 스튜디오랑 세트장 그리고 실습동 공사를 해서 다른 학교랑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좋은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꿈을 펼치고 싶다.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